네, 안녕하세요. 신동철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 수리논술 수업을 맡게 된 최선율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 옆에는 제 2년 연속 지금 수리논술 제자인 친구를 모셔왔는데요. 그래서 한번 자기소개부터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서울시립대학교 기계정보공학과에 25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오진영이라고 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다른 친구들, 특히 이번에 4관왕, 5관왕 한 친구들도 있어서 그 친구들한테도 와서 인터뷰 영상 좀 찍어줄래? 라고 했는데 이게 유튜브에 올라온다고 하니까 다들 하면서 거절을 했는데 정말 유일하게 이 친구만 흔쾌히 그럼요 가야죠 하면서 이렇게 와준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시립대학교 되게 축하하고, 이 친구가 2년 연속 제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도 수리논술 합격을 한 친구예요. 그래서 왜 다른 사람 얘기처럼 또 그래요. 그래서 본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합격했던 학교도 한번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작년에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랑 한국항공대학교 기계항공공학과, 그리고 중앙대학교 다빈치 캠퍼스 예술공학과 이렇게 세 곳에 합격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아예 반수도 안 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사실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특이한 이력이 올해 수능 성적이 어떻게 되죠? 저는 올해 수능을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특이한 이력이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이 없었다는 건 당연히 이제 최저가 없는 학교 위주로만 응시를 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수능 성적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전 작년에 정말 운 좋게 문제가 많이 찍은 게 맞았긴 했는데, 그래도 높은 성적은 아니지만 국어부터 3, 2, 4, 6, 5 이렇게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사실 국어가 3위 뜰 줄 몰랐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 친구가 9평 때까지만 해도 이게 성적이 수학을 제외하고는 매우 처참했기 때문에 제발 2합6이라도 맞춰와라 하고 작년에 이제 수능을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마음이 편했던 게 아무래도 큰 힘이 됐었나요? 많이 힘이 됐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그때 기억납니까? 보고 와가지고 저한테 막 이럴 줄 알았으면 이하보인 다른 학교도 쓸 걸 그랬어요 이랬었는데. 진짜 너무 아쉬웠어요, 그때. 네. 근데 그러기에는 9평을 못 봤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 친구는 심지어 9평 때 이제 작년, 특히 4학년도죠. 이제 재작년이라고 해야겠네요. 그때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수리논술을 하려면 당연히 과학탐구를 응시해야 하는 경우였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겨울방학 때까지도 문과였었고, 이제 겨울방학 때 수학을 이제 문과치고는 너무 문과가 수학을 잘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이 친구는 문과라면 그래도 수학만 잘하는 게 아니라 뭐 국어 또는 영어도 잘한다든지 이게 필요한데, 이 친구는 그런 거 없이 오직 국영수 중에서 수학 하나만 잘했던 친구여서 제 말 맞잖아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급하게 이제 문과에서 이과로도 바꾸고 미적분을 그제서야 겨울방학 때부터 부랴부랴 시작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그래서 수리논술 시작 시기가 작년에 좀 많이 늦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작년에는 수리논술을 언제 시작했죠? 작년에 아마 여름쯤에 시작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수학은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긴 했는데 다른 과목이 너무 안 나오는 편이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요랬던 되게 특이한 이력의 친구였고, 그래서 네. 또 그러면 이제 또 얘기를 해볼게. 수능 성적 같은 건 얘기를 해봤으니까 이번에 사실 시립대학교를 합격을 어쨌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시립대학교 합격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좀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많이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시립대학교가 사실 되게 특이한 학교 중 하나인 게 수능 전에 보는 학교고 최저가 없고, 그런데 뽑는 인원은 되게 적은 학교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추합도 막 많이 도는 편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런 얘기들을 해주면서 이 시립대 문제 중에서 한 요 정도 풀면 합격할 수 있구나를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립대가 대문항이 4개가 나오죠? 그죠? 네, 대문항이 4개가 나오고, 그 중에서 보통 단독으로 한 문항짜리가 나오거나 많으면 이제 소문항이 2개로 좀 쪼개지는 문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봤던 시립대는 어느 정도가 나왔고, 뭐 확통이 몇 문제가 나왔고, 기하가 몇 문제가 나왔고, 기억 잘 하고 있죠? 거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얘기하면서 어떤 문항은 다 풀었고 어떤 문항은 뭐 좀 못 푼 게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부량부터 따지면 저는 올해 공부량은 작년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긴 했는데요. 작년에 또 수리논술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했었고 그 감만 계속 유지해 가면서 올해 수리논술에 임했습니다. 시립대학교 문제 같은 경우는 대문항 그대로 4개였고요. 각 한 문제는 대문항 그대로 있었던 것 같고 기하 대문항 하나, 확통 대문항 하나 이렇게 있었고요. 걔는 다 소문항 2개씩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풀었던 건 공통에서 소문항 하나를 못 풀었고요. 그리고 확통에서 두 번째 소문항을 간만에 이렇게 쓰다 보니까 칸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풀고 끝까지 답까진 못 냈지만 거의 다 유도까지는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공통 플러스 뭐 미적분에 속하는 그 중에서 소문항 하나를 아예 쓰지도 못한 겁니까? 네, 진짜 그냥 한 줄 정도만 쓰고 한 줄 정도만 쓰고. 왜냐면 제가 백지는 절대 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저도 못 풀었다 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설마 백지를 냈나 하면서 이제 물어봤는데 한 줄만 썼다고 하고요. 그리고 확통 두 문항 중에서 소문항 2개 중에서 하나는 잘 풀고 하나는 잘 풀긴 했으나 이제 시간 부족으로 답은 내리지 못하고 끝이 났다는 얘기시죠? 아쉽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하면 어쨌든 서울시립대 기계공학과를 붙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그냥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들어간 케이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이제 시립대 합격했다라고 했을 때 보통 그래도 소문항 하나를 못 풀었다 정도거나 아니면 그래도 다 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내신 얘기도 저희가 한번 해볼까요? 왜냐면 이제 수리논술 할 때 이 내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반영이 되는지 조금 물음표를 띄우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사실 웬만한 학교는 내신이 거의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냥 올해는 더 늘었습니다. 올해는 더 늘어가지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아마 예비 수리논술을 진행하는 친구들은 더더욱 내신에 대한 부담감은 없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립대는 이제 전과목 반영이라는 되게 특이한 학교였단 말이죠. 그래서 고2까지도 어쨌든 문과였다가 고3 때 이제 이과로 바꾼 케이스로서 일단 전과목적인 그 내신 등급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대부분은 국영수 과학 근데 요즘 또 많이 바뀌었어요. 국영수 사회과학 뭐 이렇게 또 바뀌기 때문에 어쨌든 전과목 내신 등급과 국영수 과학 했을 때 내신 등급을 한번 각각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학년 때까지는 문과였다 보니까 내신은 사탐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또 사탐은 제가 좋아했고 즐겨 했어서 수학은 2학년 때는 다 1등급을 받았었고요, 확통이랑. 사회탐구 과목은 거의 다 2등급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영어랑 국어는 다 4등급에서 5등급 사이였던 걸로 기억을 해서 전체로 내신을 치면 3점대 중반쯤이었고 아예 사탐을 다 빼고 과탐까지만 계산을 하면 수학 때문에 좀 비중이 올라가가지고 비슷한데 조금 더 높게 3.4쯤이었나 그쯤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단 이 친구의 대략적인 뭐 내신이나 수능 점수나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어쨌든 합격하는 그런 거를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는 뭐 제 수업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뭐 엄청 이 친구한테 뭐 이런 걸 얘기해달라 그런 걸 요구한 건 아니고요. 그냥 진짜 솔직하게 본인이 생각하기에 제 수업의 장점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제일 좋았던 게 일단 선생님께서 강의 진짜 열심히 해주시고 학생들 관리도 진짜 열심히 해주시는 거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자제가 잘 안 돼가지고 좀 핸드폰이나 태블릿 이런 걸 진짜 많이 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또 막상 수리논술 시즌 직전쯤에 선생님이랑 얘기 나누고 선생님한테 전자기기 다 맡기면서 최대한 수리논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려고 선생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수업을 해주시는 자료라든지 수업 내용 이런 것도 정말 범위가 넓고 다 중요한 부분 깊게 들어가 주시면서 선생님께서 관리 잘 해주셔가지고 최대한 처음 보는 개념이라든지 문제 같은 건 없을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노력을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옆에서 이제 칭찬해 들으니 살짝 부끄럽긴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게 어쨌든 수리논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2년 연속 수리논술을 하다 보니까 현역 때는 수리논술을 좀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한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어쨌든 그래도 1년 동안 꾸준히 수리논술을 준비를 할 수 있었던 시즌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리논술을 일찍 시작한 거에 대해서 뭐 장점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요 정도 실력이면 그래도 늦게 해도 될 것 같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부터 시작했던지라 좀 늦었다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때는. 그래서 최대한 학원에 오래 있으면서 아니면 혼자 공부할 때도 수리논술에만 집중하면서 하루에 많으면 10시간 좀 넘게씩도 풀었던 것 같고요. 근데 또 막상 작년에 학교를 가고 올해 학교 다니면서 반수 준비를 할 때는 작년에 잡았던 감이라든지 그런 것만 좀 잊지 않도록 하면서 일주일에 두세 문제씩 두세 개씩은 수리논술 문제를 풀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시험 보기 한 달 전, 두 달 전, 세 달 전? 그쯤부터는 아예 수리논술에만 집중하면서 최대한 감 끌어올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달 전, 두 달 전, 세 달 전은 도대체 뭐예요? 아, 그냥 세 달 전인 거죠? 세 달 전이죠. 알겠습니다. 네. 이제 본인의 기억을 이제 거슬러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10대가 10월 초중순에 봤으니까 7월부터 딱 여름방학 대학생 여름방학 한 네, 여름방학에 시즌부터였군요.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줬고 그러면 거의 7월 전까지는 그냥 감 유지 말고는 강의 외에는 뭘 한 게 없었네요. 근데 그나마 대학교에서 일반 수학이 1학기에는 고등학교 수학 내용이랑 되게 관련이 많아가지고 그때 도움이 네, 됐었다. 그거 하면서 기하 감각은 좀 많이 올라갔던 것 같고요. 기아 얘기하니까 또 떠오른 게 이제 사실 수리논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확통기하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아요. 특히 이제 건동홍 이상의 학교를 가고 싶으면 거의 연세대, 고려대부터 해서 건동홍까지는 웬만한 학교가 뭐 성균관대나 이화여대 같은 근데 이화여대는 못 쓰잖아요. 쓰고 싶은데 아쉽네요. 네, 쓰고 싶어 했거든요, 진짜 이 친구가. 기억나요, 아직도? 이화여대 못 쓰냐고, 저기. 그래서 뭐, 아무튼, 이렇게, 잠깐, 장난 타임이 있었고. 자, 아무튼 그랬는데, 그 기하 확통에 대해서 좀 수리논술로, 심지어 기하는 거의 수리논술 수업하면서 거의 처음 접해본 그죠. 그런 느낌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확통은 좀 개념이 많이 필요했다고 느꼈었고요, 문제를 풀면서도. 근데 기하는 그렇게까지 자기가 개념이 부족하다고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일단 기하가 그렇게까지 깊은 개념까지는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리논술 대비를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과 일단 수리논술 문제 좀 풀어보면 그냥 접근하는 수준 외에는 거의 다 공통 부분이나 미적분 정도로 최대한 커버가 되는 내용이라서 괜히 기하 때문에 겁먹으시고 그렇게 학교 쓰는 걸 고민하시는 건 그렇게까지 추천 안 드리고요. 그냥 기하는 걱정하지 말고 일단 써보고 연습하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통은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근데 좀 애매하긴 한데 왜냐면 이 친구가 확통을 내신 때 1등급을 받았던 그 원래 본투비 문과였던 친구였기 때문에 확통은 사실 좀 잘하는 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같이 그때 수리논술 준비했던 친구들도 같이 그 사례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대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사실 확통을 막 좋아하는 애들은 아니었었잖아요. 그죠. 대부분은 친구들이 다 좀 계산밖에 없다고 좀 싫어하는 친구가 많긴 했는데 많았죠. 그래도 확통도 일단 기본적으로 풀다 보면 감 잡히시면서 많이 실력 늘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또 확통도 일단 수리논술에서 요구하는 확통이 난이도가 절대 낮은 건 아니어도 이게 확통 범위라든지 문제 유형 이런 게 겹치는 학교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 몇 개 연습하시다 보면 다른 학교도 비슷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게 늘어나서 확통도 일단 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쨌든 기하학통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가 나눈 것 같고요. 자, 수리논술에 대해서 시작 시기에 대한 부분도 아까 좀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는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사실 수학을 정말 잘하는 친구였고, 기하를 제외하면 어떻게 보면 좀 나머지는 다 그래도 완성도가 높은 상황이었었거든요. 미적분도 고3 때 급하게 이과로 돌기는 했지만 내신이 그래도 엄청 처참하진 않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고3 때 내신이 어땠었죠, 미적분은? 그래도 학교에서 A, B, C로 일단 나뉘니까 미적분은 등급이지 않았나요? 2학기 때는 A, B, C였던 걸로 기억하고 1학기가 아마 2등급 초반쯤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2등급. 맞아요. 그랬어서 심지어 이 친구 학교가 1등급이 3명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 정도로 급하게 미적분으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수학적인 재능이 있었던 친구였고 그래서 사실 수리논술 시작 시기가 그때는 늦을 수밖에 없었긴 했죠. 네. 그래서 그때 작년에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확통기가 있는 학교를 사실 중앙대 다빈치캠 말고는 안 썼잖아요. 못 썼다고 해야 될까요? 그나마 시립대까지만 시립대 맞아요. 쓰고 작년에도 시립대를 하나 쓰긴 했었죠. 그래서 그랬는데 작년에는 떨어졌고 올해는 붙었잖아요, 사실. 그죠. 시립대를. 그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제 몇 개를 못 풀었나요? 작년에는 2개에서 2개 반 정도로 못 본 걸로 기억합니다. 소문한 기준으로. 소문한 기준으로. 그러면 꽤 많이 못 풀었군요. 네. 네. 올해는 1개 반을 못 풀었고 네. 네, 그 차이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러면 그 1개 차이가 이제 1년 동안 수리논술 강의 듣고 혼자서 이제 복습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좀 커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근데 또 이게 계속 선생님이랑 연락하고 수업도 들으면서 자료도 계속 보고 하면서 하니까 확실히 늘 수밖에 없긴 하더라고요. 네. 그 얘기가 듣고 싶었던 건 아닌데 일단은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수리논술이라는 걸 이제 준비를 하면서 사실 이제 글씨체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마침 악필이셨기 때문에 지금도 악필이시죠? 좀 심하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친구가 합격함으로써 글씨체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게 증명이 되었다는 거는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심각했던 게 기호를 쓸 때 채점자가 이 기호가 뭔지 모르는 제가 이 친구 답안 첨삭할 때 참 곤란했던 기억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작년에는 상관왕을 했고 올해는 어쨌든 시립대학교를 감으로써 그래도 이게 훈련을 하다 보면 금방 고쳐질 수 있는 게 악필이지 않나 라는 거를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능 수학이랑 수리논술이랑 차이점이 사실 있긴 하잖아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단 수능 수학은 조금 뭉뚱그리면서 일단 자기 감대로 직관으로 풀어도 답만 도출해내면 그만이니까 좀 그렇게까지 부담을 갖지 않는 게 사실이긴 한데요. 수리논술은 단순하게 답을 구하는 것보단 그 과정이 중요한 거니까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하시기엔 그러면 수능 수학이 좋았어요? 수리논술이 좋았어요? 딱 얘기를 할 수가 없나요? 저는 수리논술 문제가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왜죠? 제가 뭐 스킬 같은 거 외우고 하는 걸 진짜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푸는 방법 생각하는 것보다 일단 머리 받고 시작하는 게 진짜 좋았어가지고 전 그것 때문에 수능 수학에서는 괜히 시간에 쫓겨가지고 손도 못 대는 문제가 좀 있었는데 수리논술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시간 내에서만 하면 되니까 일단 가장 좋았던 게 제가 하고 싶었던 대로 일단 풀어볼 수 있으니까 그 과정도 채점되는데 가장 큰 부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전 그 부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학생들이 많이들 물어보는 게 수리논술이 사실은 문항 자체는 물론 당연히 수능보다는 작지만 막상 풀어보면 이게 답안지도 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왜냐면 이 친구가 사실 시간이 되게 부족한 편에 속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과정을 논술하는데 글씨를 진짜 많이 쓰는 편이라 시간이 정말 부족한 편이었거든요. 그래도 선생님이랑 모의 논술이랑 계속 풀어보면서 시간 감각 좀 잡고 하는데, 선생님이 특히나 2시간 정도가 시간 제한인 논술에서는 한 100분 정도로 타임을 잡아주셔가지고 그거에 쫓기면서 일단 문제를 풀다 보니까 막상 시험장에 가서는 시간 관리가 좀 수월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문제를 다 풀진 못했지만, 예.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얘기한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사실 현장감이라는 게 되게 큽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가면 더 긴장할 수밖에 없고 평소 본인 실력만큼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정규 커리큘럼 사이에 만약 모의 논술이 있다 치면 이게 2시간짜리 시험지다라고 하면 2시간을 고스란히 보지 않고 100분. 만약 100분짜리 시험지다 하면 심지어 80분 막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좀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시간이 모자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학원에서 이제 편하게 이걸 틀려도 대학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학원에서 푸는 거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시간으로서 현장감을 나중에 현장감이기 때문에 긴장하더라 하더라도 실제 대비할 때 연습할 때 원래 시간 부족하게 풀면 실제 가서는 시간이 부족한 듯 싶으면서도 평소에 풀던 그 양만큼 좀 풀 수 있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를 해준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는 게 이제 수리논술 또는 수학 공부 관련해서 좀 팁이라든지 그런 게 또 있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문제도 일단 최대한 좀 붙잡고 풀어보려고 했던 것 같고요. 최대한 해설 안 보면서 혼자 풀어보고 일단 답까지는 도출해낸 다음에, 아니면 발상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다음 과정을 생각하는 편이었고요. 이렇게 하면서 일단 해설하는 데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수학 실력도 어려운 문제도 좀 겁먹지 않고 일단 풀어보면서 풀어볼 수 있던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말 해준 게 사실 수리논술 이제 제가 나눠주는 자료가 물론 양이 많고 수업 때 다루는 양도 많기 때문에 복습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수리논술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되거든요. 평소에 그 이상으로 이제 수리논술 공부를 하고 싶다면 솔직히 그냥 수능 수학 어려운 거 엔제 풀 때도 그냥 수리논술 푼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합격자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그냥 어려운 문제 풀 때 좀 수리논술처럼 풀려고 생각을 많이 해봤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역으로 수능 수학으로 그렇게 수리논술에 도움 준 부분이 있었다면 수리논술이 혹시 수능 수학을 준비할 때 도움 된 적도 있었나요? 저는 이건 진짜 도움 많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 게, 수리논술을 하면서 가장 실력이 많이 오른다고 생각이 된 게 해설 같은 거랑, 이런 건 당연한 거긴 한데 일단 발상하는 부분이랑 계산 실력, 그리고 좀 고난도 문제도 좀 잘 풀 수 있던 게 수리논술에서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봤으니까 수능 수학에서도 평소에 좀 막힐 만한 문제들도 일단 풀어보면서 어디서 본 유형인데,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려나 싶었던 게 그대로 하면 계산이 좀 잘 됐던 것 같고요. 이러면서 수리논술 준비를 하면서 수능 수학 정말 많이 도움됐던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왜냐면 이제 실제로 오늘 온 친구가 이제 진영 학생 한 명뿐이긴 한데 다른 합격자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이제 설명회나 간담회에 와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리논술을 하면서 이게 생각보다 수능 수학 고난도 문제 풀 때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쫄았을 텐데 수리논술이라는 어려운 이 과업을 달성하고 나니까 막상 그냥 무식하게 일단 돌진 요게 조금 생겼다고 하네요. 네, 맞나요, 진영 학생? 정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수리논술이 거의 유일한 플랜이었던 플랜 그죠. A였던, 작년에도 사실 거의 그랬고 올해도 그랬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이제 본인 친구들이나 주변에 수리논술 합격한 친구들 생각을 해보면 그 친구들은 사실 수리논술이 플랜 B 내지는 C였던 친구도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나 아니면 어쨌든 지금 진학 학생을 보면서 나도 수리논술을 플랜 A로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되었든
어쨌든 이 영상을 볼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해주고 싶은 말. 일단 수리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순하게 수학 문제 푸는 것보다는 좀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수리논술에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막 수리논술에만 집중하는 것보단 다른 것들도 최대한 준비하면서 그래야 좀 최저도 최대한 올라가잖아요. 최저가 올라가는 만큼 쓸 수 있는 학교 폭이 넓어지니까 다른 공부는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최저 얘기를 하니까 또 생각 드는 게 사실 올해 사탐론도 됐잖아요. 사탐론도 돼가지고 사실 수능을 봐서 수학 또 내지는 뭐 영어 아니면 사탐 해가지고 3합 6을 좀 맞출 수 있게 공부를 했다면 사실 쓸 수 있는 학교의 폭이 정말 많아졌을 것 같고 뭔가 붙은 학교도 분명히 더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진 않나요? 일단 전 중앙대학교는 진짜 써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최저가 3합 6이었죠? 네, 3합 6인데 영어 영어가. 2등급을 1등급으로 취급해줬어요. 근데 제가 영어랑 그냥 다른 과목들이 정말 자신이 없어서 일단 중앙대는 못 썼던 것 같고요. 그래도 최저 좀 되는 학교가 훨씬 합격 난이도도 경쟁률도 정말 낮아지니까 일단 무조건 최저가 된다면 최저 있는데 위주로 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안 되더라도 일단 최저 맞추는 걸 최우선 목표로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수리논술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내신이 상위권에 속하는 편이에요. 3점 중후반 아니 어쨌든 3점 중반대라는 성적이라는 게 왜냐면 사실 1등급인 친구들은 수리논술을 쓰지 않습니다. 1등급인 친구들은 웬만하면 수리논술을 쓰지 않고요. 쓰더라 하더라도 상위권으로 많이 쓰고 중경시 라인으로만 와도 내신 1등급인 친구들이 오지는 않는 편이죠. 뭐 중앙대식 1등급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위 5과목만 보니까 진영이 같은 경우도 중앙대식이면 내신이 1.0일 거예요. 아마 1등급 5개는 있으니까 그래도 그쵸? 그죠? 네. 그런 편이 아닌 이상은 뭐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내신을 사실 이제 3학년 때 수리논술 한다면서 그냥 싹 손 놓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 없을까요? 이게 내신이 아무리 못해도 7등급, 8등급, 9등급 이렇게 받으면 감점이 정말 커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수리논술에 자신이 있다, 수리논술로 대학에 갈 거니까 내신은 놓아버릴 거다 이런 마인드로 하면 감점 때문에 탈락하는 친구들도 꽤 많고요. 일단 아무리 자신이 있더라도 최소한은 내신을 계속 잡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 해주고 싶었어요. 이번에 진영이가 합격한 이번 서울시립대 기계공학과죠. 거기에 쓴 다른 제자들이 더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내신이 9등급이 많은 친구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는 제가 시립대를 쓰지 말라고 하는데 그 친구도 이제 진영이처럼 똑같이 최저 없는 곳으로 좀 쓰는 친구였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사실 다 맞았어요. 다 맞았는데 진영이보다 낮은 예비 번호를 받고 결국에는 이제 불합이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9등급은 정말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좀 치명적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물론 이제 내신 반영이 거의 없는 학교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학교가 사실 내신 반영이 있나라고 하면 생각보다 없다라고 볼 수 있는 학교가 대부분이 돼버렸거든요. 특히 올해 수리논술 준비하는 친구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시립대라든지 아니면 뭐 인하대라든지 몇몇 학교들은 여전히 내신 반영 비율이 그래도 20% 또는 뭐 30%까지도 남아있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선택의 폭을 늘리고 싶다면 내신 같은 경우를 그냥 시험 시간에 찍지만 말라는 거예요. 찍지만 말고 풀기라도 해야죠. 풀기라도만 하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친구들을 위해 내가 깔아줘야지 아니에요. 그거 절대 아니고 그냥 일단 풀 수 있는 건 푸는 거 그거를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정말 좋은 말 해준 게 이제 사실 서성한 중은 다 3합 6, 3합 5, 3합 7 뭐 요런 내신이고 고려대는 이제 4합 8이거든요. 그래서 고려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국영수, 탐구 다 골고루 잘하는 친구들이 좀 쓸 수 있는 편인 거고 이제 중앙대 이상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 3합은 이제 당연한 거기 때문에 뭐 수리논술하는 친구들의 대부분의 경우라면 뭐 수학 하나, 뭐 탐구 하나, 아니면 국어 영어 중 하나인데 대부분은 영어로 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식으로 나는 수학만 잘하니까 수리논술이 전부야. 그러니까 수리논술에만 올인해야지. 막 이런 거는 사실 위험하고 진영 학생 같은 경우도 사실 그 특수한 합격 케이스 중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의 사례를 보면서 나도 그러면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오직 수리논술 하나만 파가지고 최저 없는 수리논술 하긴 이제 쓸 수 있는 것도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양대도 이제 최저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살짝 경고의 말씀을 또 드리고 또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거나 뭐 하고 싶었던 말 또 있나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요? 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억이 잘 안 나나요? 그러면 그 얘기 했나요? 저희가 교재 얘기? 안 했어요. 사실 이제 수리논술을 제가 이제 수업을 쭉 하면서 작년부터 그러니까 2025학년도 준비하는 학생들부터 제가 교재를 만들어서 나눠주기 시작했고 그전에는 사실 저도 이제 프린트를 나눠주면서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수업의 퀄리티에 대해서 저는 교재로 넘어가면서 이제 미리 준비하고 그러면서 좀 아이들에게 더 유형을 정형화한 거를 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걸 모두 겪은 친구가 옆에 있으니까 한번 그 얘기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일단 재작년에 프린트로 수업을 했을 때는 제일 좋았던 점이 일단 사이즈를 크게 주실 때는 실제 시험장에서 풀 때 문제랑 정말 비슷한 환경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정말 좋았는데요. 근데 그걸 들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혼자 풀거나 할 때 좀 너덜너덜해지거나 잘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거든요. 커피 쏟은 적도 있잖아요. 몇 번 있었죠. 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책으로 바뀌면서 자료를 보니까 훨씬 깔끔하고 유형도 선생님 말씀대로 점점 정형화돼 있어가지고 이거로 그냥 하루에 아니면 일주일마다 특정 유형 같은 것부터 연습해 가면서 점점 많은 유형들 연습할 수 있었고요. 시험 직전에도 이렇게 문제를 볼 때 훨씬 더 편하게 그리고 직관적으로 이렇게 문제 보면서 연습하고 시험 보면서 더 좋은 컨디션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억나는 게 재작년 제자들은 이제 예전에 풀었던 자료 뭐 잃어버리거나 하면 선생님 그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 뭐였지? 막 하면서 이거 잃어버렸는데 뭐 없는 것 같은데 뭐 주세요 하면 이제 저도 그게 뭔데 알아야 주지 하면서 이제 막 뒤적뒤적거리면서 줬었는데 이제 교재가 되니까 만약 교재를 잃어버리거나 한다 해도 선생님 뭐 수학 1권 다시 주세요. 또는 뭐 미적분 3권 다시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편했던 것 같습니다. 관리하는데 진짜 편했어요. 그리고 또 은근 들고 다니기가 저는 이제 프린트가 편할 줄 알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얘기 들어보니까 교재가 훨씬 편했다라고도 얘기를 해줬어가지고 맞죠? 이게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파일 같은 거나 아니면 몇 개를 이미 푼 걸 빼던지 그런 걸 잘 하지 않는 편이었어서 가방에서 정말 이것저것 섞이거나 찢어지거나 구겨지거나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책으로 들고 다니면서 훨씬 들고 다니거나 하기 편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 근데 교재가 책이어서 좋았다 말고는 장점이 없으니까 더 얘기해 줄 거 없으니까 기존에는 일단 거의 다 그냥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이런 거 위주로 선생님께서 뽑아주셔가지고 그때도 정말 만족스럽게 풀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책으로 하면서 특정 과목이라 하죠? 그쵸? 네. 과목? 파트? 파트는 유형마다 그냥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나 아니면 자기가 지금 해야겠다 아니면 지금 풀고 싶다 이 유형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들을 바로바로 푸는데 그 유형 개수나 퀄리티도 훨씬 올라가가지고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공부하기 되게 편했습니다. 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보통 질문 유도하면 교재에서 봤던 내용이 뭐 많이 나왔다. 그 말 아니네요. 해주는데 사실 맞긴 하잖아요. 저도 네. 시험 보면서 책에서 본 유형들이 정말 많이 나왔고요. 근데 사실 이게 자랑은 아닌데 그냥 당연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면 제가 교재를 나름 여러 권을 만들어서 나눠줬고 그 안에 여러 유형이 있고
그 안에 또 각각의 많은 문항이 들어있는데 한 유형마다 또 뭐 예를 들어 수열이라고 해서 정말 수열이 그냥 뭐 등차 수열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다양한 유형이 들어있으니까 그냥 교재에서 본 내용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적중률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다. 많이 푸니까. 네. 유형이 정말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진영 학생을 데려온 경우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예시를 제가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친구긴 했었어요. 그래서 수리논술을 조금 여름방학 때부터 준비를 시작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기하를 좀 약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때는 확통기하 들어가는 학교들에 대해서 조금 쓰는데 지원을 좀 망설이기도 했고 실제로 쓴 것도 두 군데밖에 없었고 그죠? 네. 그랬는데 이제 1년 정도를 그래도 준비하게 되면서는 기아 해보니까 막상 별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고 네. 재밌네요. 괜히 쫄았더라고요. 네, 진짜 괜히 줄 알았죠. 제가 기아 진즉에 좀 많이 해라 라고 했는데 그때는 뭐 시켜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리논술은 어쨌거나 물론 이제 저는 시켜고 이런 거 잘 하지만 결국 본인이 해야지라는 마음이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부는 결국 스스로 이 체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좀 수리논술에 의지가 있고 수학에 좀 수리논술에 좀 이제 재미를 느끼는 친구들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영 학생도 그런 부분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해주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저도 다른 과목보다는 수학에 정말 큰 재미를 느끼는 학생이었고요. 그리고 수학 문제 좀 어려운 것도 풀면서 좀 재미를 느끼는 편이었어서 좀 더 수리논술의 적성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 때문에 수리논술을 지원했던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 다른 학생들이나 혹은 자기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비록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도 풀어가는 과정 같은 데에서 좀 재미를 느끼거나 자신이 있다고 하는 학생들도 수리논술은 한 번쯤 꼭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긴 시간 인터뷰 잘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그러면 뭐 인터뷰는 이쯤 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마무리 인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논술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뭐 어쨌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긴 영상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최선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